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이유, 미국은 전쟁이라 부르지 않았다. 문명의 렌즈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이유를 역사, 인류학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짜리 도미노가 쓰러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과 이란이 왜 전쟁 수준의 충돌로 가는지를 딱 3개의 도미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시작해 3월로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작전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에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세운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적 계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경은 이 3가지입니다. 첫째, 1953년과 1979년이 남긴 기억과 정체성의 적대. 둘째, 핵합의와 제재가 만드는 안보 딜레마. 셋째, 중동 전역에서 충돌을 재생산하는 대리전 네트워크입니다. 국가는 팩트보다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1953년, 이란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축출되는 쿠데타가 벌어졌고, 이후 공개된 자료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개입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사회의 외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1979년 혁명 이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인 52명이 444일 억류되며 미국 사회에 이란은 적대자라는 정서가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 위에 국제 정치를 폭발시키는 장치가 하나 더 얹힙니다. 바로 핵과 제재입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 JCPOA는 핵 프로그램의 제한과 제재 완화의 교환이었습니다. 2015년 세계는 이란 핵 문제를 거래가 아니라 검증으로 묶어두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JCPOA의 이른바 이란 핵합의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를 검증 감시하도록 설계했고 그 과정에 필요한 권한과 활동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합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핵 능력은 제한하고 대신 제재는 완화한다. 이 균형 위에서 신뢰를 쌓아가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2018년 5월 미국은 이 균형추를 통째로 들어 올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JCPOA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참여 종료를 선언하고 해제됐던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의 언어가 바뀝니다. 검증으로 관리하자에서 압박으로 바꾸게 하자로요. 문제는 압박은 종종 반작용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신뢰의 기둥이 흔들리면 상대는 더 강한 억제와 더 위험한 선택지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핵과 제재는 단지 외교 의제가 아니라 전쟁 문턱으로 가는 스위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바로 대리전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성향 무장 세력 등 다양한 파트너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고 이 연결망은 흔히 저항의 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자동 확전 장치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연계된 세력이 다른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면 상대는 그 배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은 다시 보복을 부릅니다. 2020년 1월 이 흐름에서 상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란의 핵심군 지휘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사망합니다. 당시 미국 측은 임박한 위협 억제 등 여러 명분을 제시했고 이후 영내 긴장은 더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때 전쟁의 범위는 이란과 미국 혹은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라크, 레바논, 예멘, 시리아 같은 여러 전장들이 연결된 하나의 지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리전은 전면전보다 더 멈추기 어렵습니다.
정식 외교 채널로 제동을 걸기 전에 현장에서는 이미 작은 충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버리거든요. 결국 이 네트워크는 긴장을 상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충돌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입니다. 2월 28일 미 중부사령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개시했고 표적으로 IRGC 지휘시설, 방공망, 미사일 드론 발사 거점, 군 비행장 등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다수 보도와 분석은 이 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 타격으로 전개됐고 트럼프가 이를 메이저 컴뱃 아퍼레이션즈로 규정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개인의 내면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공개 발언과 공식 발표에 드러난 목표를 통해 전략적 계산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핵무장 차단의 최우선화. 트럼프 측 메시지와 여러 보도는 이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반복합니다. 미사일, 해군, 대리전 네트워크 동시 타격 능력 제거. CSIS 분석은 트럼프 메시지에 미사일 산업 파괴, 대리전 약화, 해군 무력화 같은 군사 목표가 포함됐다고 정리합니다. 정치적 목표로 정권 교체 유도 시사. 여러 분석 보도는 트럼프가 이란인들에게 정부를 스스로 바꾸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고 전하며 이는 군사작전이 단기 타격을 넘어 정치적 변화를 기대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합니다. 유엔은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며 특히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타격 보도를 두고 충격과 조사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수준의 충돌로 가는 배경은 기업과 정체성, 핵과 제재, 대리전 구조로 인한 상시 충돌 등이 세계의 도미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문명의 렌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